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리딩은요. 당신을 찾아올 귀인의 특징에 대한 리딩이에요. 여러분들을 찾아올 귀인에 대한 리딩을 제가 가지고 왔고 이렇게 앞에 5장의 카드가 있어요. 끌리는 대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재미있는 팁, 재밌게 리딩을 들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군가를 특정 대상을 떠올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리딩 같은 경우는요. 오늘 리딩을 포함해서도 이게 지금 5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월을 정해놓고 1월은 이 카드, 3번 카드는 뭐 5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월마다 해당하는 월에 따라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딩을 재미있게 즐겨주시려면은 꼭 이렇게 뭐 하나 딱 해서 듣고 아 이것만 되나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너럴 리딩이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다양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2, 3, 4, 5번입니다. 일시정지 해두시고 리딩 선택해주세요. 자, 여러분 1번 여러분 리딩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번 여러분 리딩을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상태, 현재 여러분이 1번 분들이 왜 오늘 이 주제, 이 리딩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1번 분들은 왜 이 리딩을 선택했냐? 나는요. 올해가 들어오면서 올해가 되면서 정말 제대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제 1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나는 정말 제대로 시작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좀 기반을 갖추고 싶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거를 어차피 뭐 그걸 즐기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뭐 나는 올해 좀 불안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신다 아니면 뭐 직장인이셔도 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기반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거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 시험을 합격한 상태일 수도 있고 학교에 합격한 상태일 수도 있고 면접에 합격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직장 조금 자리 잡았을 수 있고 사업도 이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순수익을 벌어가는구나 평균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내가 예를 들어 가정을 꾸리게 되신 분들도 속해요. 그쵸? 내가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전까지 막 두서없이 막 연애하다가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이제는 가정을 꾸린 거죠. 뭐 결혼을 했던 약혼을 했건 상견례를 했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기반을 조금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잡은 상태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그래서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의 그런 이제 심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리딩을 조금 더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이제 귀인이죠. 1번 분들에게 다가올 귀인. 이분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조금 볼게요. 이분과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되는지. 여러분과 이분은요. 정말 익숙한 상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이게 무조건 뭐 과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무조건 과거에 알던 사람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 혹은 아니면 과거에 한번 연을 맺었다가 끊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시 만나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내가 그냥 정말 익숙했던, 나에게 과거부터 되게 익숙해왔던 동네, 혹은 뭐 어떤 소속감 있는 어떤 이런 관계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이 사이 자체가 뭐 예전에 만났다가 헤어졌던 상대를 다시 만나게 돼서 뭐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될 거고, 과거에 그냥 뭐 그냥 저냥 지내고 알고 지내고, 혹은 아예 나는 그 사람하고 연관도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연연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나에게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닿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이러는 거. 그리고 행여 만약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과거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익숙한 동네 혹은 익숙한 장소, 익숙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행여 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정말 뭐 너무 힘든 거죠. 이사하면서 너무 힘들고 모르는 동네로 가자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필 그곳에 내가 자주 가던 동네에 부동산 중개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막 일 때문에 힘들어서 막 미칠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아서 그냥 연락해봤는데, 그냥 뭐하고 지냈는지, 나는 뭐 일이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뭐하고 지내는지 연락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한테 뭐 그렇잖아도 너 혹시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한번 뭐 와볼래? 구경 삼아 올래? 뭐 들으러 올래? 이거 좀 보러 올래?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나는 지금 사실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 그래서 꼭 다가온다, 나를 찾아오게 될, 이제 미래에서 나에게 이제 오는 거죠. 그쵸? 이제 슬슬 이제 나에게 온다 그래서 꼭 이 사람이 완전히 생판 모르는 남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조금 더 알아보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정말 따뜻하고 정말 강하고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한테 뭐 흔히 뭐 채찍과 당근을 뭐 번갈아서 줘라 이러잖아요. 굳이 이분은 채찍과 당근을 막 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봤을 때 마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 그리고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적개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적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나하고 뭐 수직 관계도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고, 설령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어떤 이런 포용력 덕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좀 불편하다거나 뭐 밀어낸다거나 어려워한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하고 감정도 나누고 뭐 고민도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할 거고, 좀 본인이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을지 굉장히 많은 좀 영역에서 좀 하나하나,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보면 오지랖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의 과한 오지랖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적절히 도움이 되는 이런 뉘앙스로 계속 여러분들 곁에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둘 그냥 챙겨준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다 그래서 꼭 일적으로 얽히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날 도와주고 이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다 내 상황에 이제 지나고 와서 내가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거겠구나 하겠지만 친구 사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지쳤어. 이제는 친구고 뭐고 나한테 이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예전에 그냥 잠깐 연락했다 말았던 친구와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너 요즘 왜 뭐 못 챙겨 먹고 다니는 거 아니냐, 혹은 너 뭐 어디 갈 데 없는 거 아니냐, 뭐 등 뭐 이런 얘기들로 좀 나를 감동시켜 준다거나, 그러니까 같은
동년배잖아요. 그쵸? 다 같은 나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좀 이렇게 끌어안고 가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꼭 이런 성향, 이런 예시, 장소, 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라 그래서 이거를 꼭 제가 들어드리는 예시에만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성향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결국에는 이 귀인,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움직이게 돼요. 더 힘내서. 그리고 열정, 의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막 몸 사리려고 내가 막 괜히 주춤하고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특히 일본 분들은 지금 조금씩 안정을 잡아가고 있는 그 찰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해서 뭔가를 이제 좀 안정되게 기반을 잡아두고 싶다가도 더불어서 뭔가를 안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시기거든요. 몸을 사리고 싶어지는,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근데 이런 이 귀인들로 인해서, 이 귀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돼요. 겁이 안 나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나 여기까지 됐는데, 나 이 이상은 좀 잘 못하겠어. 겁이 나. 혹은 이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 분들이 욕심이나 열정도 있는 분들이겠지만 지금은 좀 안전하게 가고 싶었던 그런 심리가 조금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데에서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근데 그 불을 지펴주는 게 그 방식 자체가 해라 막 너는 할 수 있어. 열정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따뜻한 거죠. 그냥 이 분위기, 이 관계에서 오는 어떤 이 힘이 너무 든든한 거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쵸?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내가 굉장히 보면 좀 그래, 겁 내지 않고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었다. 나는 사실 안전하게만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방어 자세로만 일관하셨던 분들은 이 귀인을 만나게 되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들은 받게 되실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2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리딩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큰 변화를 한번 겪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게 작년이건 올해건 그 변화 덕분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마음속에 같이 있거든요. 큰 운, 이제 뭐 대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큰 운이 나에게 올 때 그 대운이 꼭 여러분 대운 뜻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운. 근데 그 운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나한테 다가오면서 저는 이제 타로 그냥 이 우리 리딩에 그냥 대입을 시켜서 보자면 전 사실 연애운도 마찬가지예요. 전 연애운도요. 연애운이 좋아질까요? 연애운이 상승될까요? 저 연애운이 언제 있는지 봐주세요. 연애운이 지금 가장 강한지 봐주세요. 이런 거 있죠. 연애운이 이때 들어옵니다. 이런 거. 근데 그 연애운도 마찬가지고 뭔가 운 자체가 상승될 때는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나쁜 거 좋은 거 할 것 없이 다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이 생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거 좋은 거를 즐기지도 못하게 막 상황이 나를 막 밀어붙이는 경험. 막 나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막 나락으로. 나 이거 좀 이제 조금 고생해서 벗어났는데 조금 즐길 법한데 나 이제 조금 웃어도 될 것 같은데 마치 세상이 나한테요. 야, 너가 언제부터 행복했다 그래? 응? 행복한 건 네가 아니지. 원래대로 살아. 막 이러는 것처럼 막 나한테 힘든 일을 몰아서 줄 때. 그죠? 내가 승진을 했어. 합격을 했어. 연애에 성공을 했어. 뭐 연애 성공? 뭐 그죠? 뭐 성공이라 할 수도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막 만났어. 너무 행복해. 응? 합격하고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그에 못지 않는 스펙타클한 변화가 갑자기 다 계속 더불어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게 올 때는 그만큼 또 안 좋은 것도 같이 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승될 때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가 좋다 이러면은 벌써부터 뭐 좋은 일이 있는데도 굳이 내가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변화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한테 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좋아진 만큼 다른 것에선 내가 조금 버릴 수도 있어야겠구나. 잃을 수도 있어야겠구나. 왜냐면 이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만큼 다른 곳에는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90% 이만큼 나만의 어떤 카테고리가 90%의 운이 충족이 됐다. 그럼 나머지는 10%만 써야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연애가 잘 될 땐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굳이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막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막 날 찾아와요. 근데 나는 가족과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100%일 수는 없으니 100%라는 거 안에서 항목별로 나눠서 저는 좀 이렇게 운이 채워지는 때가 있고 이 운은 조금 낮아지는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인 거예요. 지금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혹은 작년에 걸쳐서 엄청 큰 운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내가 봐도 이 부분에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됐다, 대박이다 싶을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는데 더불어서 그 외적인 다른 면에서 내가 곤두박질을 쳤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 누군가 내 편이 있어줬으면 하는 상태, 내가 좋은 말이라도 듣고 싶은 상태. 왜 좋은 말 계속 듣고 이러면 이제 자기 암시처럼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엄청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내 인생에서 좀 어떤 변화가 크게 있어야 되는 시기일 거라는 거고,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요, 이 귀인하고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 자체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보낼 사람은 다 보내세요. 뭐 여러분들을 떠날 사람은 떠나겠죠. 그쵸?
떠나보낼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이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오게 될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그 누군가를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 내가 계속 이 누군가,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치만 그 누군가에게 계속 몰입되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들어와도 아무리 운이 좋고 누가 들어오고 연애운이 강해지고 백날 그게 들어와도 내가 내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내 팔을 막 끌어잡아 당길지언정 이게 나를 살리려고 끌어당기는 건지 또 나랑 같이 죽자고 끌어당기는 건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 곁에 늘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설령 그럼 뭐 누구지? 뭐 누굴까? 누군데 이럴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설령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변에 너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으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가 있는 게 귀의 눈인데, 만에 하나 내가 진짜 돌아봤는데 없어. 정말 아무도 없어. 나는 심지어 난 집에만 있어. 난 나갈 수도 없어. 이런다 라고 한다면, 하물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데 뭔가 마음 잡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리딩을 들은 거죠. 그럼 제가 귀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냥 누워서 막 뭐 보고 있는데 그냥 끌리는 제목을 클릭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상황과 딱 떨어지면서 내가 뭔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귀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건 맞아요. 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보내야 되는 건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줘야 될 사람, 보내줘야 될 상황, 그런 것들인 거죠.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얻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을 버리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내 고집을 버리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눈앞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리더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힘, 말의 힘, 행동의 힘, 여러 가지로 뭔가가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고, 내가 챙겨줘야 되고, 오지랖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되게 좀 막 활동적인 사람, 간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항상 좀 챙겨주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틱틱 말한다고 해도 말을 이렇게 좀 곱게 막 자상하고 막 따뜻하고 예쁘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한다 그러더라도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조언을 해주던,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프다 그럼 찾아오고, 뭐 한다 그럼 같이 나가자 하고, 여기 나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대장부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엔 이 사람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연연해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연연해 하는 거, 끊어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꼭 사람만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술을 너무 자주 마셔요. 술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거나, 그러니까 그때 괜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정말 알코올 의존증 정도까지 갔다, 중독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겠고, 그건 의사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굳이 그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술을 끊어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어. 전 애인 때문에 내가 그걸 놓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이 사람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거고요. 마음속에 놓지 못하고 있던 이게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너 그러지 말고 나와서 나랑 운동하자. 나와서 너 자기 관리 좀 해라.
너 여기서 자꾸 이렇게 있지 말고 너 다른 생각 좀 해라. 너 다른 거 배워봐라. 너 이거 한번 해봐. 이 일 해봐. 도전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것에 대해 내가 이제 몰입을 하게 되면서 지나간 것, 나한테 힘들고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연연해하는 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에 계속 뭔가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들어가고 또 꼬이고 또 얽매이고 이랬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분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되풀이되면서 힘들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반복적이지만 그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사실 상관없어요. 굳이 그걸 뭐 끊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좋게 마음에 들게 변하는데. 그치만 이게 반복되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끊어내게 되면서 내 인생에서는 이 변화, 그리고 이 변화가 오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가 계속 알면서도 익숙한 것에 계속 돌아가려고 했던 내 이 습 있죠. 습관. 이런 것을 좀 끊어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물리치료사가 될 수도 있겠죠. 몸이 너무 아프고 무거웠던 분들은. 그쵸? 뭐 정말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치만 중요한 건 돌아봤을 때, 아,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뭐 이 사람하고 내가 뭐 엄청 막 그 친하게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고 나서 안 좋았던 것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여자친구,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는 걸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딱 하나 명심하실 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좀 버릴 건 버려야겠다는 과감함,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자신이 없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가셨으면 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놓을 수 있도록, 새로운 걸 잡으실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여러분 리딩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가 끝이 났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클 거고, 그 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후련할 거고, 후련하면서 외로울 거고, 공허해질 수도 있을 거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그 끝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시작을 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끝이 나서 이제 뭐 다음은 없다 막 이런 거보다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이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설령 지금 뭔가 확실히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끝을 내실 것 같아요, 조만간. 그리고 끝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도중이라거나,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필요하다거나, 이 끝이 왔을 때, 내가 끝을 직면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멘탈이 흔들리거나 멘붕이 오거나 이럴 것을 대비해서 누군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혹은 이 끝이 너에게 끝은 곧 시작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만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이제 귀인하고, 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귀인이에요. 이 귀인하고 여러분들의 만남인데, 귀인이라고 한다면 꼭 이렇게 제가 계속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지만, 무조건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사회적 위치도 높은 사람, 뭐 꼭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성향,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딪히게 되는지,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느끼게 되고 얻게 되고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이런 의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귀인이라 그래서 꼭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는데 내가 그걸 이겨내게 됐네? 근데 온전히 내 힘인 거죠. 근데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면 그건 나에게 귀인이거든요. 나랑 꼭 부딪히고 손 닿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맨날 연락하고 카톡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때 그 사람의 만났던 그 사람의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염두해 두고 들어주셔야 되고, 이분하고 여러분은요, 아주 현실적인 관계예요. 현실적으로 묶이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곳에 등록한다거나, 이 사람에게 알려달라고 한다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것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라거나, 이런 뭔가 현실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주고받는 게 정확한 관계일 거라는 거예요. 그저 알던 사람, 그냥 이런 사람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가가 왔다 갔다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창 바쁜 시기에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될 때는 여러분들도 좀 욕심이 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어떤 욕심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난다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행동하는 거겠죠. 의도적이지 않고 가만히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냥 다가오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3번 여러분들은요, 유일하게 오늘 이 5개의 카드 중에 유일하게 내가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귀인을 뜻해요. 이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두려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거고, 불안함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게 되는, 내가 알아보는 귀인일 거라는 거고, 그게 내게 귀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장 크게 깨우쳐 주게 할 거냐면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연인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인이라 한다면 내 상황에서 귀인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돈 때문에 힘든데 갑자기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준다, 누가. 이거는 이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연애 때문에 힘든데 갑자기 너 한번 이거 배워봐라 이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 여러분 연애 때문에 힘들 때 정말 연애 때문에 힘든 건 아닐 수 있어요.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일이 안 잡혀갖고 정말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내 일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내 돈벌이가 안 되고 내 일 때문에 짜증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데, 이걸 가지고 연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런 경우에선 그런 사람들도 나에게 귀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끝낼 거예요. 3번 여러분들은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벗어던지고 싶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과거는 과거고, 과거와 지금과 더 이상 연결짓지 말라는 메시지를 해줄 거고,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그냥 행복,
과거에서 느꼈던 행복이나 추억 있죠. 이걸 굳이 부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토대로 지금 좋게 그냥 그거는 그냥 그때 좋았던 거 그 힘으로 그냥 삼고 더 이상 이제 거기에서 얻을 거는 지금부터는 없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서 지나간 거는 지나가게 놔둬도 된다는 메시지를 알려줄 거고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줄 거고요. 어제 그저께 지난달까지 내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예를 들어 뭐 그게 사람 때문이던 뭐 전 애인 때문이건 현재 사람 때문이건 아마 내 진짜 일 때문이건 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던 간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사람과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됐어요.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나랑 이제 연결해주는 어떤 사람하고 그냥 잠깐 통화하다가 알게 되는 어떤 소식일 수도 있는 거고 뭔가가 현실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뭔가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올 귀인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서 계속 집착하면서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끝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과거 키워드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끝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끝내고 싶거나 끝이 났거나 끝날까봐 두렵거나 이 셋 중 하나일 건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과감하게 끊어야 하는 상황에 딱 지금 여기 경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뭔가가 좀 내가 자칫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포기해버리고 싶거나 다 놔버리고 싶거나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했다면. 근데 이분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짠하고 180도 갑자기 다음날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싸울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다 놔버릴까?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저기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끊어버릴까? 그냥 다 차단해버릴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도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고 뭔가 소통하고 뭔가 얻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것도 내 능력이겠구나.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끝을 낼 거고 여러분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지만 오늘 내일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을 내고 과거에 연연하진 않고 싶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더불어서 뭔가 그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일 유지해야 되는 것조차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별개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현상 유지는 현상 유지고 과거는 아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어질 거란 불안감 안 가져도 되고 계속 괴로울 수 있는데 그 힘이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고 단단한 힘이 생겨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 3번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이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양분이 되어줄 거예요. 좋은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해주지를 않아서 많이 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올까 말까 힘든 상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고, 무슨 말이 있을 거고, 누군가가 있을 거고, 대상이 있을 거고, 어떤 소식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4번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리딩을 선택했을 거예요. 누군가라도 오거나 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혹시 그 사람일까 하고, 그 소식을 갖고 전해오는 사람일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리딩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4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다가오는 귀인 있죠. 이 사람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순간에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 아픈 순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는 내가 아프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걸 의미하는 거죠. 몸이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이거 꼭 정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건데 여러분 정신적인 게 힘들다 그래서 꼭 정신적인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갖고 마음이 아픈 게 아닐 수 있어요. 뭐 상황은 이 정도는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좀 지나치게 몸이 정말 체력이 떨어지고 몸 상태가 너무 힘들고 건강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 멀쩡한 것도 내가 이 정도면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도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내가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거나 이러는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건강도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거 좀 하나 먹고 잠 좀 자고 잠 안 온다. 그럼 약을 처방 받아서라도 좀 푹 자보고 그죠? 너무 힘들어. 병원 가서 약이라도 받아오고 침이라도 맞거나 한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라도 받거나 뭐 도수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된다면 미루지 말고 수술을 빨리 하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내가 몸에서 뭔가 나타나는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고 매여 있다 보니까 몸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의 스크래치는 내가 이제 더 그냥 넘길 수 있는 건데도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는 여러분, 이 귀인은요, 여러분들이 아픈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아차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병원 가라는 소리 할 거고, 여러분들이 병원 안 간다고 운동하라고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누워만 있다, 힘들다고 한다. 그럼 어디 이런 거 있는데 좀 나랑 어디 가볼래? 같이 가볼래? 뭐 해볼래? 너 이거 쿠폰 있는데 이거 좀 써. 너 이거 좀 먹어. 너 이거 내가 보내줄게. 너 여기 가봐.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발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을 치료해주는 누군가라거나 뭔가 정신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나를 분명히 가장 아픈 순간에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몸이 괜찮아지고 정신적인 것도 조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4번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4번 분들은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게 해맑고 밝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제 별거 아닌 것에도 자꾸 예민해진다거나 이렇다. 아니면 자꾸 뭐 그 하나 문제에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는 뭔가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 했어요. 바라는 뭔가가 있고 기다리는 뭔가가 있을 때 뭐 그게 얼토당토 않는 거면 집착을 버리면 되는 거고 그게 맘처럼 안 되겠지만 뭐 얼토당토하다. 뭐 그럭저럭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체력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내가 정신승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가만히 있는데 정신 에너지가 막 갑자기 막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와 막 나는 막 현자가 돼가지고 도인이 돼가지고 멘탈 갑이 돼가지고
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좀 멀쩡해지면 알아서 생각도 이렇게 조금 약하게 막 어둡게 흘러가지 않으려고 해요. 몸이 조금 도와줘요. 몸이. 저도 몸을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자, 뭐 제 얘기는 그만하고 그쵸. 아무튼 그래서 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모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순간, 누군가와 이별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막 방 안에서만 막 미치겠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계속 그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막 진짜 미칠 것 같을 수도 있고, 그 순간 가장 무너질 것 같고 가장 힘들고 감정에 막 그냥 완전히 그냥 기복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롤러코스터 마냥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일 수도 있고, 그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정말 100%, 1000%, 1000%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그죠? 자신감, 뭐 자부심, 자존감, 설령 그게 뭐 자아도취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밉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만족감 자체가 워낙 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같이 있으면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아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아유 너나 잘해라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정말 최고야.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정말 인정받아.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뭐 어떤 위치든 간에 내 친구야. 설령 동갑이에요. 근데도 일적으로 만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관리도 잘하고 얘가 막 되게 이런 방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뭐 괜찮은 애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어떤 한마디를 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너 밥 삼시세끼 잘 먹고 응? 운동하고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니까. 이 말을 하는데 막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정말 아닌 애가 자꾸 막 나한테 저런 말을, 얘 너나 밥 챙겨 먹고 너나 운동해. 넌 그 운동하고 밥 먹어서 이렇게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저 사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고, 막 멋지고, 정말 대단하고 이래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그 말을 해요. 이렇게 하고, 새끼 그냥 딱 먹고, 운동하고, 제때 잘 자고 이런 것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해보고 아니면 저한테 안 된다고 그때 말하세요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들리는 게 다를 거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한 어떤 체감하는 온도도 다르고, 그죠? 그러면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만히만 있다가 이제는 조금씩 내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부터 하면 되겠다. 저거부터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귀인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나서부터는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막연한 이런 것에서 좀 이렇게 좀 있었던 분들은 망망대해 막 여기에 막 이렇게 혼자 남겨졌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씩 길을 찾고,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달라질 수 있는 거를 찾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씩 잡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고 바라고만 있고 막 이랬던 것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 그게 이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되면서.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리딩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리딩을 끄고 내가 다음에 뭘 할 건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그러면 4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이 리딩을 듣기 전과 후가 나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연하게만 느꼈던 그 감정,
나를 돌보지 않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좋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 번 여러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돈이 다가 아니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인생이. 응? 뭐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도 연애를 하는 것 같지 않고, 데이트 하는데도 데이트 뭐 이렇게 딱히 기대되는 것도 모르겠고, 남들은 내가 멀쩡하다고 하는데, 남들은 뭐 내가 뭐 그렇게 지금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너는 지금 보기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마치 그럴 것 같고, 사실 내가 봐도 나는 지금 딱히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때 왜 이렇게 인생에서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이걸 위해서 사는 게 맞나? 나는 어디 가서 힘들단 얘기도 못하나? 나는 뭐 더 바란다. 내 인생을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욕먹는 건가? 왜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 진짜 지금 즐겁지가 않은데? 난 지금 사실 행복한 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좋게 보면 정말 복에 겨운 소리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드냐, 왜 이렇게까지 지금 무미건조하냐, 그거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치열하게 산 거예요. 비로소 이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은 이 감정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요즘 들어 더 심해지신 것 같지. 요즘 들어 심해졌다는 거는 그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새 없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 괜히 내가 이렇게 괜히 뭐 이런 얘기 친구한테 하고, 누구 아는 사람한테 해봤자, 야,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넌 남자친구도 있지, 넌 여자친구도 있으면서 왜 그래, 넌 남자친구 있으면서 왜 그래, 네 남자친구가 바람이 피냐, 뭘 하냐, 난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너 그 나한테 할 소리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 그렇구나, 너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대답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영혼 없이 대답해 주는 것 같다거나, 뭐 딱히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기도, 이걸 고민이라고 하기도, 이거 갖고 내가 뭐 세상 진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해봤자 공감해 줄 사람 별로 없는데, 심지어 나도 내 자신에게 공감도 안 되고, 심지어 힘들어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상황. 그죠? 친구고 뭐고 지금 아무도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 리딩을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5번 분들은. 누가 정말 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대단한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리딩이 궁금했던 건 단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오늘 내일 그냥 이 리딩, 이 제너럴 리딩이 뭐라고, 이 영상으로 잠깐 기분 좋아지고 정말 그냥 그런 사람 올까라는 생각에 가끔씩 기분 전환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보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분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에 사실 좀 담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괜한 제가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 스타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맞고요. 제가 담비 같다는 건 괜한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이 필요해요. 5번 분들은. 뭔가 이렇게 요즘은 취미도 보여줘야 하고, 왠지 이 취미를 내가 인정받아야지만 할 것 같고, 이 취미가 그럴싸해 보여야지만 왠지 정말 취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취미를 마치 꼭
뭔가 좀 하나의 어떤 그 경력처럼, 경험치처럼 뭔가 이렇게 좀 항상 내 무기처럼 뭐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할 게 필요해요.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이거 나랑 똑같은 취미 없어도 되고,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하는 것들,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예전에 그냥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이런 거 한다라 그러면, 야, 넌 시간 아깝게 뭐하러 그런 걸 하냐? 그 시간에 이런 거에 좀 투자해봐. 이런 걸 좀 배워봐. 활용 가치가 있는 것에 좀 몰두를 해봐. 라고 할 때, 그냥 쓸데없이 하는데도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5번 분들은. 취미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인정할 만한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걸 일깨워주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 그렇다면 이 사람하고 내가 지금 취미생활 하다가 만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취미생활 하다가 만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아마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취미 얘기한다 그래서 취미를 갑자기 등록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무슨 책을 보다가, 이건 예시예요, 예시. 내가 우연히 책을 보다가 책 마음에 들어서 검색을 했어요. 책을 검색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블로그에 리뷰를 써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독후감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갔어요. 그걸 읽고 있는데 너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갑자기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나 이 사람 모르는데.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코멘트를 남기고 싶겠죠. 코멘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거기 댓글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고, 자기 공감한다고, 그러냐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상한 희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또 존재했구나.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는 걸 수도 있겠고, 그냥 뭐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누군가로 인해서 초대를 받아 어디를 가거나, 그냥 내가 혼자 미술관에 가거나, 전시회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누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감, 새로운 기분, 성취감, 행복, 그죠? 웃음, 즐거움, 이런 것들. 내 안에서 뭔가가 새롭게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계속 메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응? 나는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내가. 근데 그냥 정말 이렇게 나를 진짜 정말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무언가, 뭔가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뭔가.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뭔가가 샘솟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다가 진짜가 취미로 뭔가를 부업을 전향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정말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건 아닐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의도 자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뭔가 돈 벌려고 하다가 만난 거, 그게 아니라는 거고, 내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뭔가를 해오고 싶던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고 싶어서 도전해 보려고 하다가, 도전하다가, 배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은 해당이 돼요. 오랜 꿈, 잊고 있었던 거, 장기적으로 보거나 오래 봐야 되는 무언가, 이런 것들, 멀리 뭔가 닿지 않을 것 같던, 나하고는 전혀 딴판의 세상일 것 같던 사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나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예를 들어 뭐 예술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예술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설령 나는 뭐 운동이랑은 해본 적이 없다.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서는
현실적인 것들 있죠. 정말 현실적인 분들이거든요. 지금 5번 분들 제가 카드를 보면서 계속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 이제 메인 카드도 이 피터팬을 뽑았다는 것부터도 그랬는데 이 메인 카드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도 뽑아놓고 지금 보는 거고 이 뭔가 느낌 자체가 여러분 카드 한 장 한 장 한 장을 봐도 되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자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정말 좀 필요했던 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평생을 걸칠 필요는 없어요, 이 리딩을. 근데 지금 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정말 좀 되게 순수하게 그냥 막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뭐 요행을 바라고 뭐 대가를 바라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좀 뭔가를 내가 쌓아 올리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난 그저 뭔가 쏟아 붓고 싶은 뭔가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자꾸 내 일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나랑은 별개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인생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해야만 하는 거 처리해야 되는 거 수습해야 되는 거 안고 가야 하는 거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거 이것만 끌어안고 가느라 제대로 뭘 보지 못한 거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응? 뭐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맨날 그냥 똑같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딱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내 옆집에 살았구나. 혹은 뭐 오늘 맨날 가던 데서 뭐 카페나 어디서 뭔가를 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알고 보니까 막 이 카페가 새 단장을 하고 있었다거나 뭐 등등 그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것만 생각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일깨워주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뭔가를 도움을 준 게 아주 직결되게 도움을 준 게 없다 그러더라도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맞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해야 되는 거에만 몰입해서 할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던 것도 하나 둘 하게 되는 일상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유. 말 그대로 여유예요. 여유.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유가 생길 거고 시간을 만들 거예요. 내 거를 뭔가를 하기 위한 시간을. 저는 5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만들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즐겨도 된다. 즐거워도 된다. 그쵸? 뭐 해야 되는 것만 하기 위해서 마치 역할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해야 되는 것도 하지만 어차피 눈에 담을 거 다 담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담을 시간이다. 올 거다.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